안녕하십니까, 위험상황입니다. 지금 시간 6월 15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4시 50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미국 증시 단기 조정 나올 수 있다,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제 영상 대부분 보면 아시겠지만 올라간다 라는 내용밖에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 두세 달 동안 계속 올라오기만 했기 때문이죠. 제가 단기 조정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틀 전에 좀 12일날 좀 싸하다는 느낌이 나서 차트상에서 단기 조정 나올 수 있다, 조심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 내용 보면 아래 고정 댓글 해놓은 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보수적으로 매매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이고, 올라가는 걸 충분히 볼 수도 있는 자리이나 S&P 6050 뚫는 거 보고 매수 들어가도 늦지 않다, 6050 뚫고 나서 매수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6050 못 뚫고 나서 한 5900 방향으로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차트 보고 싸하다라는 느낌이 났었는데 이란, 이스라엘 둘이서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났죠. 그거를 알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차트가 위태위태 해볼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주에는 FOMC도 있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란, 이스라엘이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방, 상방 기준점을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내려간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기준점을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상당히 편리할 거기 때문에 기준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차트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일날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딱 요 정도 부분이고, 6천 부분에서 이제 간당 걸쳐 있을 때 그런 부분입니다. 차트가 싸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이아고날 패턴을 그렸죠.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엔딩 다이아고날일 수 있다, 마지막 파동이 이런 식으로 수렴이 5개 나오고 내려온다 라고 한다면 여기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엔딩 다이아고날은 파동이 가장 맨 마지막에 나오고, 그래서 한번 무너진다 그러면 이 추세선 하단을 리테스트 하고 더 크게 무너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싸하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6050의 기준점을 드렸던 게, 테스트하고 내려가지 않으려면 6050을 넘어서 종가 마감을 해줘야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6050 넘어서 매수하셔라, 보수적으로 하셔라, 확인하고 하셔라,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걸 못 넘는다면 무너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미사일 발사하고 이스라엘, 이란이 좀 싸우기 시작을 했죠. 그걸 알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차트가 고점은 올라가는데 RSI는 내려가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계속 중첩이 되고, 이 다이버전스를 씹고 올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락은 나올 만한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는데 RSI가 이렇게 옆으로 계속 눕는다라고 하는 거는 가격은 올라가지만 지금 올라가는 힘이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좀 싸한 자리가 맞았다, 되돌아보면 이렇고요. 계속 얘기했던 게 6,000, 그 다음에 5,995를 얘기 드렸던 게, 여기가 지지돼야 된다, 여기가 지지가 안 되면 하락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 여기선 다행히 지지를 했지만 6,050을 못 뚫었고, 여기선 6,000이 지지가 안 됐고 다시 들어올리는 척 했지만 어쨌든 6,000이 지지가 안 되면서 마지막 거래일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을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생각하는 하방을 얘기하기 전에 상방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률은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방 같은 경우에는 이 수렴이 그냥 첫 번째 파동이 되고, 여기서 조정이 ABC 이렇게 끝났고, 여기가 조정파 종결 2파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차트상으로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좀 힘들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고점을 이은 빗각을 한번 그어보시고, 여기를 최소한 넘어가서 시간봉의 안착은 좀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상방이라면. 그리고 월요일날 장 시작하기 전에 선물시장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 바로 오전 낮에 반등이 좀 나오고 저녁쯤에는 여기 가까이 있어야 되고, 월요일날 장 시작하면 쭉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여기 뚫어 제끼면서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6,050 이상에 안착을 하면 그때 이제 매수하셔라, 똑같습니다. 상방을 본다고 해도요. 어쨌든 이 조정 파동을 전부 종결시키는 부분은 6,050 이상에서 종가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전엔 6,000을 뚫어야 되고, 빗각을 뚫으면 한 6,015 정도 됩니다. 6,000, 6,015 뚫고 6,050 이상에서 종가 마감하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다. 상방은 왜냐면 하방 쪽이 열린 게 좀 많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하시고, 매수는 요 위에서 하셔라, 계속 제가 저번 영상부터 계속 강조 드립니다. 상방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확률이 그래 높진 않기 때문에 위에서 사셔라, 이렇게 볼 거고요. 그러면 하방으로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겠느냐 보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게 일단 A파 조정의 첫 번째 파동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반등 준 게 이제 B파 가짜 반등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C파로 내려가게 되면 C파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라고 보면, 일단 첫 번째 저는 5,880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서 내려오게 되면, 일단 여기 매물대들도 있고, 지난주에 5,900 SPY 기준으로 해서
585 정도 풋옵션이 좀 많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방어를 좀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5880 정도에서 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요런 봉 있죠. 꼬리 달고 올라와서 음봉이 이렇게 생긴다. 그리고 5900이 다음 주에 뭐 사수가 좀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5880에서 5900 정도를 첫 번째 저점 후보로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BC 이렇게 내려온 게 조정파동의 종결이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상승 파동 혹은 이 전체가 A파 그리고 여기서 반등 B파를 좀 노려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오지 않은 파동에 대해서 알 수는 없는 법이라 일단 제가 생각하는 유력한 후보는 5880에서 5900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피보나치 툴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파동이 만약에 길어진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길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내려가는 C파의 최대 범위는 5800 정도, 그 사이에는 한 5840 정도, 여기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ABC 여기 한 파동이 다 끝나고 나서 반등이 됐든 상승이 됐든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려왔을 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5900이 깨지면 5800에서 5840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 또 흘러내리면 조금 난감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지럽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수를 이 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인 거고,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지금 올라간 파동이 이런 식으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동이 만약에 종결됐다라고 우리가 지금 가정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한 파동이 이렇게 몇 달 동안 올라갔으면 조정 파동은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조정 2파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한 파동이 올라갔으면 되돌림은 좀 추세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23.6% 정도 주고 가고요. 그러면 거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5840 정도인데 중첩되는 구간이죠, 여기가. 그리고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0.382 우리가 38.2% 여기가 5700 정도 됩니다. 나스닥과 S&P 여기 갭 구간이 있거든요. 갭 구간과 또 382 구간이 겹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최대 하락폭은 5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자면 첫 번째로 5880에서 5900까지는 여기까지는 뭐 무조건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얘기한 여기서 ABC 파동이 좀 더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5800에서 5840 정도 0.236 되돌림까지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짜 많이 빠지면 5700까지도 빠질 수 있겠다. 근데 5700까지 빠지려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한 파동 A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짜 반등 B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파동이 더 빠져야 되거든요. C파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는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그럼 전체가 1파, 5700까지 2파 이런 식의 흐름으로써 1, 2, 3 이런 식의 상승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900, 5800, 5700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마디가 있고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완전히 넘어갔을 때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5800 정도까지 빠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매수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선 다시 6000까지 끌고 올라가되 단타로서 먹는 그런 장세가 아마 나올 거고 바로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월요일부터 호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그냥 금리를 내려버린다 라고 한다면 깊은 조정보다는 바로 6050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좀 조정을 많이 받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다음 주에 바로 올려버리느냐 그 차이지, 가격적으로 봤을 땐 6050을 넘었을 때 매수해라, 이것은 제 의견은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QQQ 나스닥 볼 텐데요. 그래서 S&P에서 세부 파동은 조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봉으로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비해서 고점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었으나 일봉상으로 봤을 때 RSI가 위로 크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서 RSI는 내려와 일봉상 어쨌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에 수렴을 그렸죠. 엔딩 다이아고날 모양을 좀 그린 모습이다. 나스닥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 좋은 호재가 있어서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치고 올린다, 뭐 좋은 거죠. 역시 나스닥 또한 QQQ 기준으로 535 있죠. 535 여기 위에서 일봉이 안착을 해준다. 이 다이아고날 패턴 그리고 아까 RSI 하락 다이버전스를 다 깨주는 게 535입니다. 여기 위에서 안착을 해준다 라고 한다면 그냥 매수 사고 싶었던 종목 따라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하락을 대비는 해야 합니다. 음봉 자체가 위에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면서 꼬리 달고 좀 내려온 모습이겠고, 그 다음에 5일선이 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후의 보루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요 라인입니다. 21선 523 여기가 좀 지지가 나와줘야
지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지지가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진다면 510 여기까지 하락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상승에 대한 236 되돌림이자 여기 매물대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 매물대 하단이기도 하고 요 고점들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빗각을 그어보면 요 정도 여기가 한 510 정도 됩니다. 510 정도에서 지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는 어디 535 여기 넘어가야 할 수 있겠고 만약 523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510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 충분히 우리가 감안을 좀 하고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가진 개별주 중요합니다. 그보다는 지수가 더 중요할 거고요. S&P나 나스닥이 더 중요할 거고 거기에 더해서 같이 봐야 되는 거 뭐 빅스, 채권금리, 유가, 금 가격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 금 가격은 뭐 전쟁 났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유가는 중동 쪽에서 뭐 분쟁이 났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채권금리는 원래 분쟁이 생기고 지구촌이 어지러우면 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고 그러면 미국 채권을 좀 찾게 되니까 채권금리가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반대로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분쟁이 나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물가 상승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고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금리가 뭐가 됐든 올라가는 상황은 원인도 중요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채권금리가 이렇게 치솟으면 주식이 폭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가가 폭락하진 않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진 않는다. 이 정도를 이제 알아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빅스가 되겠죠. 매일매일 멤버십에서 빅스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빅스가 어디 정도 가면 주가가 고점이다, 주가가 저점이다 이런 거 매일매일 좀 알려드리거든요. 어쨌든 빅스 옵션이 좀 매일매일 변하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지수도 옵션으로서 상하방을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정보 멤버십 와서 좀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일단 빅스 같은 경우는 일단 상단은 한 20, 하단은 17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20에서 원래 17 정도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17 정도에 가 있다. 그러면 이제 주식이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20 쪽으로 가면 주식이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값은 17, 18 바뀔 때도 있고요. 19.5에서 20이 상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빅스에. 근데 이제 20을 넘어간다는 뜻은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내가 뭐 몇 퍼센트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전쟁이 난다거나 분쟁이 생긴다거나 이러면 이제 20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고 지금 20 이상에서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다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위에 22의 변곡점을 알려드리면 한 22 정도가 되고요. 21을 넘어가면 25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더 달라질 수가 있겠죠. 20 이하로 만약에 내려와준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주식이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가서 20 이하로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주식을 사볼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17에서 한 18까지 쭉 내려가 준다면 또 여기선 주식을 또 이제 팔 수 있겠죠. 딕스를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22에서 계속 논다 그러면 주식은 매수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22를 넘어간다 제가 볼 때 가장 지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은 한 25 정도 됩니다. 25라면 S&P가 한 5,900에 가 있지 않을까 그 이하일 수도 있고요. 22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게 좀 낫겠다. 22를 넘어가면 25거든요. 25면 여기서는 주식을 좀 매수해 볼 만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를 넘어가긴 좀 힘들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도 역시 어지러운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기준점들 있죠. 빅스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S&P 기준으로 5,880에서 5,900 정도가 지지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나 올라간다면 6,050 이상, QQQ는 535 이상 여기서 매수할 수 있고 이 아래에서는 굳이 뭐 매수한다기보다는 관망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5,900에서 이 정도가 지지된다 매수 들어가 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짧게 먹고 나오는 그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주말 좀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